일단 가면서 뭐 첫 느낌이랑 뭐 이것저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차 외관 같은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데 한 5분 전에 받았습니다. 일단 뭐 저는 사전 예약을 했었고요. 에어는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곳을 가도 크게 출고된 차량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영상도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깡통 모델에 대해서는. 일단 첫 느낌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기존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출고해서 한 6, 7개월 정도 탔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와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느낌은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살짝 물렁한 느낌. 테슬라 모델 3는 뭐 운전석은 괜찮았는데 이제 뒷좌석 승차감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테슬라 차량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저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승차감 면에서는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지금 사실 뭐 한 100m, 200m 밖에 안 탔지만 방금 전에 요철 같은 곳을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뭐 깔끔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재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기차는 사실 뭐 친환경 자동차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 가죽을 뭐 시트에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안에 뭐 가죽 덧댐이나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역시 지금 보시면 거의 우레탄 아니면 플라스틱 마감이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대시보드 쪽은 약간 천재질 같은 건데 플라스틱인지 천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 이런 형식은 이제 푸조의 3008, 5008 그런 시리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마감인데요. 일단 뭐 싸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깔끔한 수준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우레탄 마감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조금 이제 첫인상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미래에서 온 자동차다 뭐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구입을 했을 때는 이제 대시보드 쪽에 트림이 그 나무 색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스크린 아니면 텅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뭐 하이테크 자동차다 이런 느낌은 좀 받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하이테크 자동차다, 미래의 자동차다 뭐 이런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2km 정도로 속도를 살짝 올렸는데요. 확실히 테슬라 모델 3보다 많이 부드럽네요. 지금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드럽고, 뭐 소음 같은 경우는 일단 저속이라서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고속 주행을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일단 시내 구간 저속에서 기본 승차감 테슬라 대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족스럽네요. 지금 또 요철. 네, 이 정도는 테슬라 모델 3에선 보여줄 수 없는 요철 넘는 그런 느낌이죠. 자, 제가 이 차가 이제 제 33번째 차입니다. 제가 항상 차를 사면 언박싱을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아서 뭐 촬영은 안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는 김에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이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쪽에서 뭐 거의 대부분 언박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최대한 짧게 끝낼 예정이고요. 그러면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찍는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오늘은 비닐은 벗기지 않겠습니다. 비닐은 조금 맑을 때 한번 벗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주행감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근처에 한 3-4km 정도 돌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는 말씀드리면 에어 모델 깡통입니다. 최하위 트림이죠.
자, 뭐 기본적으로 이 차는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없는데, 일단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후방 카메라가 상당히 크네요. 크고, 사이드 미러 크기 적당합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기 때문에 크게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방 센서도 없고 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만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 길이가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전방 시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에 본넷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 좀 더 낮게 제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라운드 뷰가 분명히 있으면 좋겠죠. 뭐 풀옵션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겠지만,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필요가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동네를 좀 빠져나가서 조금 달리는 도로로 가볼 건데, 일단 뭐 50km 이하 구간은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뭐 사실 도로를 그만큼 잘 읽는 차는 어느 정도 운전은 재밌어요. 그런데 이 차에서 제가 운전을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빨리 바뀌어서 롱레이지를 사긴 했는데요. GT 같은 경우는 아마 서스펜션 세팅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일상생활용 패밀리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아마 테슬라보다 조금 스포츠성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제 예상이긴 한데, 저기 도로로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딱 받았을 때 첫 느낌은 만족스럽습니다. 뭐 사실 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실내가 조금 없어 보인다, 그런 말은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차를 뭐 30대 이상 타봤기 때문에 뭐 이런 차도 있고 저런 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량에 뭐 가죽 덧댐이나 리어로드 같은 부분까지 적용이 된다면 금액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뭐 컨셉에도 안 맞잖아요. 친환경 차인데 뭐 페트병 소재를 뭐 이용하고 요즘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그런데 뭐 이런 차에 뭐 고급스럽게 적용을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조금 컨셉에 맞지 않겠죠. 일단 제가 뭐 회생제동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능을 몰라서 받자마자 타는 거라서 아직 테스트를 못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회생제동이 거의 걸리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레벨 1으로 표시가 된 걸 보니까 아마 레벨 4로 갈수록 회생제동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이용할 경우에 뭐 브레이크 없이 원페달 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뭐 놀이공원에 있는 범퍼카처럼 밟았다가 뗐다가 하면 차가 서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좋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면에서 좋았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한다면 사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차 수명 동안 가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생제동 관련해서도 나중에 테스트를 뭐 작동법을 익히고 해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받아서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바로 끌고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부드럽고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타던 당시에 제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40일, 50일 때 이제 조리원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태웠는데 뒷좌석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제가 한번 타봤죠. 타봤는데 조금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차를 급하게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조금 고속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고속주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고속주행입니다. 조금 비가 와서 차량이 조금 많은데 최대한 한번 고속을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펀치력 롱레인지 모델은 이기륜의 7초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테슬라 모델 3 4륜 모델보다는 펀치력이 떨어지네요. 제가 4륜 모델 뭐 이거 시승할 기회가 없어서 해보진 않았는데 4륜 모델은 이것보다 잘 나가겠죠. 그런데 이 모델은 후륜 기반의 2륜입니다. 확실히 힘이 부족하진 않죠. 당연히 부족하진 않은데 테슬라 모델 3 4륜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근데 충분히 답답하지 않습니다. 뭐 7초대 제로백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답답함을 느끼시면 사실 뭐 GT나 상위 모델로 가야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스펜션 자체가 그렇게 하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패밀리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점인 것 같은데, 운전을 하면서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뭐 차가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스포츠성을 제가 느끼기는 조금 힘든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정숙성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면 요즘 뭐 차량 같은 경우에 다 조용하죠. 조용한데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조용하고 안 조용하고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고속을 뛰어보지 않아서, 고속도로에 가면 뭐 타이어라든지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런 차량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뭐 80km 내외로 달렸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뭐 전기차 자체가 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죠. 그래서 조용한 것 같고요. 지금 차량을 받아서 10km 정도 탔네요. 10km 정도 탔는데 일단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뭐 이 정도 가격, 사실 제가 이 차량을 GT라인 풀옵션 아니면 깡통을 사려고 했습니다. 전 보통 차를 살 때 깡통 아니면 풀옵션을 사거든요. 그런데 뭐 이건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뭐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내 마감도 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받았을 때 3천만 원 후반대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자동차고, 만약에 이거보다 1,000만 원 이상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풀옵션 아니면 깡통을 사는 제 뭐 자동차 구입 패턴에 이번 깡통 선택은 만족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편의 기능이 많이 조금 빠져 있는데, 일단 차 자체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데 현재까지 불편함도 없고, 기본적으로 뭐 크게 이 차가 깡통이다 이렇게 느낄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유턴을 해서 다시 한번 고속기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보다 초반 펀치력 자체는 조금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2륜 모델이고 싱글 모터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 모터 대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네요. 좀 밟아볼게요. 자,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확실히 안 나가네요. 전기차 타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말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잘 나가지만 전기차 대비는 안 나간다는 뜻이죠. 고속 안정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노면이 어느 정도 미끄러운 상태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만족스럽네요. 뭐 차를 뭐 이렇게 뭐 잠깐씩 1-20km 타보고 완전히 뭐 정확하게 평가하긴 그렇지만, 뭐 제가 워낙 많은 차를 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말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번외로 이 차가 뭐 나오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었잖아요. 출고를 받기까지 뭐 계속 뭐 출시가 연기되고 그랬었는데, 계속 취소를 할까 몇 번 고민을 했어요. 볼트 신형도 나왔었고, 그리고 아이오닉 5도 처음에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공도에서 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취소차가 요즘 많아가지고 아이오닉 5를 출고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기다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자, EV6도 지금 뭐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운행을 해본 바로는,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6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보조금 적용 후에 3천만 원 후반대에 구입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후반대에 이 정도 차량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 차를 받고 몇 가지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뭐 한 달에 하나, 두 달에 하나씩 올리다가
요즘 조금 시간이 나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차박에 관련된 뭐 자충 매트라든지 차박 관련 용품을 좀 구입을 해뒀고요. 그래서 그 차박을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한번 갈 것 같고요. 일단 차박 매트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용품이 오는 대로 한번 기획해서 가보도록 하고요. 뭐 컨텐츠는 스텔스 차박이에요. 저는 일단 뭐 캠핑을 가는데 뭐 용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게을러서 그게 쉬러 가는 건지 일을 하러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뭐 자충 매트랑 이불 정도 챙겨가지고, 그리고 현재 V2L이 EV6는 실내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덕션 아니면 전자레인지 아니면 커피포트 정도를 들고 가서 간단하게 차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의 주요 목적은 한 번 충전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행을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강원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속초나 양양을 한 번 풀 충전으로 왕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산 또는 뭐 땅끝마을 이런 곳을 한 번 충전으로 편도로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거고, 당연히 그런 곳들의 뭐 경치는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차박을 하면서 뭐 하루 묵고 오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한 가지 구입해 둔 거는 이제 220V 휴대용 충전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뭐 차를 거의 탈 일이 없어요. 바로 직전에 그저께 팔았던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신차 출고해서 3,700km 정도 타고 팔았습니다. 7개월 정도 탔는 것 같은데요. 뭐 한 달에 500km 정도도 안 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풀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220V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테슬라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이 전기차를 구입을 하시면 운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연료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연료비 뭐 전기비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다니시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평소에 뭐 500km를 탔다면 테슬라는 한 달에 1000km 이상을 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운전이 즐거웠어요. 테슬라는 뭐 반자율 주행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장거리에도 필요함도 없었고, 이 차는 뭐 반자율 주행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을 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컨텐츠용 아니면 저는 뭐 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전기차는 아무튼 많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20V로 아마 이 차도 한 3kW 정도 속도로 충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가 77kW 정도 되니까 단순 계산을 하면 거의 2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야지 제로 투 풀이 될 겁니다. 100%까지 찰 건데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처음에 전기차를 경험하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조금 긁어드리는 영상을 하나 둘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뭐 첫 번째 주행을 마무리 했고요. 뭐 10km, 15km 정도 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제가 영상을 재미있게 만들진 못해요. 제가 뭐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컴맹이라서. 그런데 내용만은 조금 알찬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닿는 한. 뭐 영상미라든지 아니면 전업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하는 유튜브만큼 뭐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뭐 많은 투자를 해서 뭐 영상을 찍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익한 영상, 내용만은 유익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V6 오늘 출고해서 첫 번째 운행기 이렇게 찍어 봤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찻삼TV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